상황에 대한 어떤 개인의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예. 상황은 주어지고요. 예.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는 예. 각자 자기 판단에 따른 것이고 예. 저는 그 상황에서 그만두기로 했고 그만둔 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기로 했습니다. 예, 그건 증인의 이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라면 거기 앉아서 그런 상황들을 전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법률가로서 뭐 피고인한테 어떤 정말 충직한 간언을 하거나 직언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제안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 입장은 다 밝혔기 때문에. 재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의 경우에 국무위원이고 이미 계엄 선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다 아마 저항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상황은 이미 계엄 선포가 된 상황이었고요. 거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는 사람과 의사결정이 이미 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후자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마음속 생각을 숙이고 공직생활 말년에 그 자리에 앉아갖고 네 장관님 이러면서 그 부분 이러면서 제가 업무 일지를 적고 있어야겠습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다 물어보셨으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 과정에서 2024년 12월 3일 4일 날 있었던 비상간부 회의 네. 관련해서 이전에도 비상간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증인은 답변하신 게 2020년 7월부터 쭉 근무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 4년 정도 동안 비상간부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 없습니다. 을지 연습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을지 연습을 제외하고는 예. 없었다. 예, 그리고 그 정례적인 그 실국장 회의 말고 현안별로 이렇게 간부들을 모으거나 이런 적은 있어도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일단 시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계속 물어보시니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1청의 통관 시간이 이제 00시 05분으로 돼 있고요. 나온 네. 시간이 00시 12분 돼 있고 그다음에 사직서 쓰신 시간이 00시 09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09분 전 앞에 한번 회의실 들어가셨다가 나오셨고 09분 후에 한번 회의실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뭐 사직서 쓰기 전에 뭐 직원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쓰고 나서 그 전후 네. 일단 제가 이제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뭐 시간을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모든 말씀드렸던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은 제가 사직서를 쓴 시간이 00시 09분이기 때문에 그걸 역산하거나 전후 이렇게 제가 느낀 개인적인 주관적인 시간적인 감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잤던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애가 깨운 시각 이런 거를 그냥 대충 추정해서 말씀드린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린 취지는 예. 사직서를 쓰고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답변하신 취지 쭉 따라가면 이제 00시 12분에 나오시는 게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요.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와가지고 요 정도 시간 간격이 딱 맞을 겁니다.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모양이네요. 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같은 거 없나요? 용지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이제 뭐 그냥 있는 대로 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직서란 제목도 없던데 막 써가지고 이제 쓰고 나서 쓰려다가 지금 오늘이 12월 3일인가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저 자정 지나서 그 12월 4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러니까 4일 맞네요. 그러면서 00시 09분이라고 적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악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인사했다는 직원이 그냥 장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실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장관 그 비서관, 장관 수행비서, 그다음에 여직원들 해가지고 한 100명 이 정도. 대여섯 명 정도.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직원들과 인사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고 한 4-5명 정도 예, 되는 거기 있는 직원들. 직원들 그 네네. 맨날 저 장관실 드나들면서 얼굴 보던 직원들이니까 그냥 인사하고 고생하겠네요. 이 정도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화가 났다는 거. 나서 이제 다시 회의에 들어왔다가 나오시고 네. 이제 내려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증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이 기회에 인연을 끊자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아유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인연이 끝인가 보다 느꼈던 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 말 듣고 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 회의실에서요? 예, 결정적으로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사실은 그때는 뭐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뭐 법정에서 이런 말씀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알았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뭐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는데 나중에 뭐 체포도 못 하겠네.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뭐 딴소리 못 하겠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사표 쓸 생각은 하고 가셨다고 한 게 이제 맞나요? 그만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냥 자리에서 뭉개 뭐 그냥 출근 안 하고 뭉갤 것인지 아니면은 뭐 가가지고 어쨌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다가 정말 저도 가가지고 여러 생각하고 갔던 건데 실망만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특검에서 보여준 카톡방 있잖아요. 네. 그 증인도 거기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카톡방인지 어느 카톡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카톡방에는 국제법무국장하고 승재영 국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카톡방이었거든요. 네. 아까 카톡방이 7명이던데 실국본부장의 증인까지 하면 7명이 넘어가죠. 이게 지금 보통 실국장 얘기하면은 기조실장부터 시작해서 법무실장, 검찰국장, 그다음에 뭐 감찰관도 있고 인권국장, 그다음에 뭐 범정국장, 출입국본부장, 교정본부장 또 한 사람 이 정도 해가지고 한 8명, 9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국제법무국도 생겼고 예, 하니까 그러니까 저 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저 국정감사 자료 그 질의응답 자료를 제가 공유를 못 받아가지고 왜 나는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제가 그 방에 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 추가해서 만들었던 방도 들어간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은 그 카톡방에서 간부회의 소집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애한테 그런 말 듣고 방송을 보면서 비상기업 선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본 거죠. 당연히 뭐 법무부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나 싶어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모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로비에서 차관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1층에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차관이 오면은 그 출입 게이트를 통과를 안 하고 옆에 문을 열어줍니다. 웅성거리길래 아 차관 도착했구나 싶어가지고 뭐 제가 먼저 올라가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올라가면서 혹시 차관은 뭐 아는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만약의 경우에 이 회의가 개헌 관련 회의면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뭐 차관이 한숨 쉬는 거 말고 다른 말 한 건 없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차관이 원래 과묵하고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예전에 그 2월 되면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제가 알아서 했지만 차관이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 장관 회의실에는 차관하고 같이 들어간 건가요? 예,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관은 장관 옆자리 저쪽 그 더 안쪽 옆자리에 앉고 저는 그 건너편으로 갔는데 누가 제 자리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면서 피해준 사람이 제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피해주길래 앉으려고 하다가 그냥 반대편에서 바로 물어보고 겁니다. 예. 증인 자리라고 하시면 원래 간부회의 할 때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 양보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 수사기관에서 검찰국 과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임세진 과장 보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장이요? 예, 예.
그 다른 과장들도 있었습니까? 다른 과장들 왜냐하면 그 평소보다 거기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 교정본부에서도 누군가 와 있었던 것 같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 평소보다 좀 평소에는 그 자리 딱 차면 그게 다거든요. 근데 평소보다는 한두 명 정도 더 있지 않았나? 이게 좀 뭔가 좀 북적거리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평소 간부회의 참석 대상은 그 어느 단계까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 실국장, 그 다음에 운영지원과장,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 그 다음에 대변인 이 정도고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는 직원 2명 정도, 한두 명 정도 앉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실국본부 밑에 단도 있잖아요. 네. 그럼 단장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보다 좀 북적거리는 느낌이었다. 이게 제 기억의 전부입니다. 뭐 교정본부에서 누가 왔었던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인지 단장인지는 모르시는 그 거예요? 평소보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누가 와 있는지 저는 마주치다 보면 그 사람들 얼굴이 낯익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그래서 평소보다 많고 주무 과장들이 배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주무 과장일 수도 있고. 네. 들어가서 이 박성재 피고인이 누군가한테 간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증인이 거기서 이렇게 끼어든 셈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지금 기억은 선후 관계가 분명치 않으신 예, 거죠? 그게 출입국 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출입국 본부장은 내지는 뭐 교정본부장은 뭐 이렇게 피고인이 얘기하는 거 외에 더 들으신 건 제 없었습니까? 기억으로는 교정본부장은 교정본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출입국 본부장은 출입국 본부는 하고 피고인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요. 증인이 다른 얘기 들으신 건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없습니다. 증인이 다른 얘기를 한 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게 전부입니다. 뭐 포고령 같은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위헌 위법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 회장 안에 TV가 켜져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는. 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평소에 안 켜놓기 때문에요. 제가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럴 경황이 없었고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더라면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도 기억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뭐 교정본부장이나 출입국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거를 이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전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장관 집무실 안에도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거긴 평소에 켜져 있습니까? 늘 켜져 있습니다.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장관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전달하고 다시 회의장에 들어가셨다는 건가요? 그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악수하고 뭐 인사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죠. 들어와서 계엄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여야가 제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보면 저는 이런 정치 상황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여야가 아무리 극한 대립을 한다고 한들 계엄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한테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도 듣기 전에 바로 나가 버렸으니까요.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대변인이 바로 따라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렇게 두 번째 문 닫고 나온 다음에는 분위기가 좀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어느 국장인지 얘기했지만 형님이 그러고 나가셨는데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실국장에게 피고인이 각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물어본 것을 들었지만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말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다른 실국장들한테? 특별하게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국장들도 입장이 곤란해지고 뭐 그런 거 물어봐가지고 좋을 게 없어서 안 물어봤습니다. 아까 증인이 피고인이 포고령 발령에 위헌 위법하다는 걸 인식했음에도 이렇게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고 했고 그 근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 국무위원이니까 뭐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 외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예,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을 했을 테니까 저보다는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맞습니다. 지금 쟁점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증인이 감찰관으로 근무하시면서는 피고인하고 별다른 트러블은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자면 그 저 피고인의 대학 동기이신 분이 요즘에는 뭐 별일 없냐 그러길래 8년간 바깥에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주 잘 지내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저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증인 말고 다른 간부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초기에는 너무 잘해주셨고 언제 때부터인가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 모습이 다시 나오시는 것 같다고. 좀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다독거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기가 있는 분 아니시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감찰관실에서 그 법무부 직원들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조사하시죠? 청탁금지법 저희 담당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뭐 피고인이 그런 감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지시를 하거나 뭐 보고를 받거나 한 건 있습니까? 피고인 재직 시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중요한 제 기억에 남아 있을 만큼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보고한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거라면 라임 사건 말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 글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개헌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그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그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까 그 4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뭐 거기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증인, 그러면 피고인 박성재 이외에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과 교정본부장, 피고인과 출입국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네,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피고인의 표정이라든가 그건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정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피고인과 근무연이 없습니다. 17기시고 전 26기지만 근무연이 없습니다. 그 피고인이 후배들한테 화 잘 낸다는 얘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화내는 거 보고 저 모습이 그 후배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감 떨어지게 이게 뭐 무슨 얘기야? 뭐 이게 개헌 관련 회의가 뻔하지 이걸 거기서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그런 걸 묻고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뭐 그 감정은 뭐 어차피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띠게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감찰관 늦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야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문 열고 두 번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천천히 일부러 사직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종의 항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못, 제가 거기서까지 계엄 관련 회의니까 묻고 나왔으면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웅성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한 명도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할 거냐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이런 회의 하실 거냐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런 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 장관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서운합니다. 제가 조서 말미에도 뭐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서운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